5월 19일 똑딱이 주식의 일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증시 체크와 함께 한 가지 공부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패턴상의 큰 문제는 없는 상태죠. 자, 이런 가운데 나스닥의 금요일 약세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가 눈치 보기를 보이면서 눌렸던 그 흐름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눌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패턴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매물권의 어떤 소화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2일에 실적을 대기하면서 단순 등락이 이 매물대 소화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존 실적 예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시장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실적이 아니고 다음 분기의 매출 전망치 등 미래 성장 지속성 여부라고 그랬죠. 이상이 주가 향방에 중요할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결국 나스닥 및 코스닥의 흐름에 있어서 이번 주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해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부진한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 22일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AI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야 코스닥 지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제발 제 예상에 부합하는 상황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가의 경우 지금 현재는 이 구간입니다. 즉, 자, 여기에 상승갭이 하나 있어요. 이 상승갭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4월 29일에 만들어진 상승갭이에요. 이 상승갭 상단에 여기서 한번 저항되고 나서요, 다시 눌려서 여기에서 하단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이 갭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가 먼저 방송에서 요 갭 상단 위로 올라서야 패턴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테슬라의 상황을 보면요, 이 상승갭이 하나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즉 4월 24일에 만들어 놓은 요 상승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위의 상승갭의 요 하단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요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요 아래 상승갭까지 메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위의 상승갭의 하단을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갭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야만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갭에 대해서 보면요, 상승갭과 하락갭이 있는데 상승갭 하락갭을 꼭 반대 흐름으로 다시 메워주는 것인가, 이거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가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치고받으면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가 위로 이렇게 상승갭이 생기면서 매수로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거나 이렇게 아래로 하락갭이 생기면서 매도로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 수급, 그러니까 상승갭 같은 경우는 매도 수급이고 하락갭 같은 경우는 매수 수급이죠. 이와 같은 반대 수급의 반격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 갭을 메우는 그런 흐름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갭이나 하락갭은요, 이 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후 반대 흐름으로 이 갭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갭을 언제 메울 것인가는 결국 언제 메울 것인가에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갭이 크면 클수록 향후 반대 흐름으로 이 갭을 메워줄 확률이 크다, 이 개념은 갖고 매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갭 자체가 모두 이렇게 아주 작진 않아요. 메워줄 수 있는 성격의 갭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래 갭까지 메워주는 흐름으로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갭의 하단을 일단 지지해주면서 이 갭의 상단을 돌파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를 갖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추가 상승하다가 결국 주 후반에 되돌리면서 음선으로 마감됐어요. 근데 이 5주 이평선과의 이격, 간격이 아직 조금 있죠. 좀 남아있죠. 근데 이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 빠지던 흐름이 20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하향을 했지만은 다음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지지로 봅니다. 제가 하향을 하더라도 다음날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해주면은 이건 지지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주봉이니까 이제 한 주 만에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20주 이평선을 지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지지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고점에서 막히면서 다시 되돌리는 이 흐름은 5주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패턴상으로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주선과 이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5주선이 내일이면 월요일이면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지금은 2675포인트에 있지만은 5주선 위치가 2700포인트로 올라옵니다. 5주선 위치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 전후에서 1차적인 지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5주선의 논리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5주선 그 다음에 20주선 그리고 60주선 요 세 개가 지금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죠? 모여 있죠. 이 모여 있는 자리를 지난주에 음봉으로 약간 깨고 마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이평선이 모여 있는 상단,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평선 20주 이평선인데 이게 862포인트예요. 이 862포인트를 이번 주에 다시 돌파 회복해 주는 것이 1차적인 관건입니다. 862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다시 매매 분위기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 세 개 이평선의 하단은 85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856포인트 아래 흐름일 때는 매수보다는 확인 관망이 먼저예요. 그리고 856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야 그래도 선별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862포인트를 돌파해 줘야 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매매 여건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주 코스닥에서는 대응 포인트를 체크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쪽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종목 쪽을 체크해 보면은 목요일날 상한가를 쳤던 한국화장품이나 한국화장품 제조가 금요일날에는 추가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되돌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만 한국화장품 제조는 물론이고 한국화장품도 5일 이평선을 깨고 마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날의 이 장대 음봉 이후에 월요일날 초반에 대반등을 약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화장품이나 한국화장품 제조는 월요일날 초반권에서 대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이 금요일날의 장대 음봉상 위쪽으로는 다시 또 어느 정도 대반등 시도하다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염두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눌렸지만은 5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해줬어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 아직 패턴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조건이 유지될 경우에는 한국콜마 그리고 이차한불 정도, 이차한불 이 두 종목 정도에서 이번 주 매매 관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국콜마는 이 기준선 52,000원 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줘야 매매 여건이 되고요. 이차한불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줘야 매매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전제 조건에서 한국콜마
기준선 지지할 경우, 이치환불 5일 이평선 지지할 경우 이번 주 매매 관심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 뭐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블록딜 지분 매각 때문에 이제 하락했고, 이게 금요일날 조선주 전반에 약세를 이끌었죠. 근데 이제 블록딜 지분 매각이 끝났고요. 또 블록딜 가격 이하로 금요일날에 주가가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 주 조선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물 소화를 조금 거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은 대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도 이번 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후반으로 이렇게 밀렸던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추가로 밀린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우선은 하방 경직을 최소한 확인을 하고 나서 보셔야 돼요. 알았죠? 주가가 빠지는 게 멈추는 자리를 최소한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주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의 패턴이 그래도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선주 전반의 하방 경직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그 이후에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매매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5월 31일부터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거를 고려해서 이번 주 역시 항암제 관련주로 선별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자,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전주에 음봉이 있고 지난주에 이 음봉 고점을 넘기면서 양봉으로 마감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감됐죠. 따라서 이번 주는 그래도 이 기준선을 어디다 잡은 거냐면 이 전주의 음봉의 고점에다 이 기준선을 잡은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183,900원입니다. 바로 이 183,900원을 이번 주 지지를 해줘야 매매 유효성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단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막히다가 요거를 뚫고 지난주에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가 바로 74,000원입니다. 74,000원 최소한 우에서 움직여야만, 눌리든 뭐하든 74,000원 우에서 움직여야만 매매 유효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주봉상으로 놓고 볼 때 전주에 음봉이 있는데 이 음봉을 지난주 양봉이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보시는 대로. 그쵸?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여기 고점, 즉 25,300원에 놓습니다. 25,300원입니다. 25,300원을 지지하면서 우회해서 주가가 움직여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ABL 바이오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관련주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주가 향방이 이번 주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두 종목의 주가 향방이 결국 AI 반도체 전반에 이번 주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염두해서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낮에는 여름 날씨죠. 어제 제가 이제 하도 더워가지고 계곡에 한번 가봤는데요. 물이 아주 맑고 양도 많더라고요. 여름에 계곡 피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 하도록 합니다.